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나타난 전시댁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분노한 딸의 행동은 전시댁을 전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27년 전,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어요.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신혼생활을 좀 더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시모의 재촉과 남편의 강압에 신혼생활을 즐기기도 전에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가면서 처음엔 잘 지냈어요. 임신 초기 때는 저에 대한 시모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임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된 이후 저에게 시모의 행동은 180도 변해버렸고 남편도 시모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말에 저에게 실망의 눈빛을 보내었네요.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남의 첫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 해도 저에겐 정말 소중한 아이인데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행동이 바뀌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임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까지 주고받았는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죄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면서 시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줬으니 죄인이 맞다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으면 첫째 딸을 출산하고 바로 둘째를 계획해야 될 거라면서 저를 무슨 애 낳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올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출산도 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상처를 남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임신했을 때 상처 주면 평생 간다는 걸 알면서도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막대하는 건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친정에서 지내자 남편과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당연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도 돌려보내려 했는데 문 앞에서 계속 버티며 서 있길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과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니 아무리 싸워도 집을 뛰쳐나가는 건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정신나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인 걸 뻔히 알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짜증이 확 올라와 당장 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런저럴 빤히 쳐다보던 시모는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무작정 거실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 뒤를 남편도 따라 들어와 앉더니 저희 가족 보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길래 어이없는 표정으로 화를 냈어요. 지금 저희 가족 무시하세요?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데요? 내가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아들이랑 사돈 집에까지 들어온 줄 아니? 아들 손자 바란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을 텐데 너한테 신경 쓴 만큼 돌아오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으니 내 기분이 좋겠니? 그래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사돈댁에 와버리면
우리 집안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애 한 명만 낳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할 텐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도 너한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니? 더 이상 문제 키우지 말고 이제 그만 내 아들 집으로 같이 들어가라.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예요?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거죠? 성별을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건데 아들 손자 아니라고 전에는 잘 대해주시다가 성별이 확인되고 나서 소녀라는 말에 태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하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를 대할 때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기분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당신이 고집 부릴수록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몰라?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우리 관계의 끝은 뭐일 것 같아? 자네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내 딸이 서운해하는 감정을 먼저 풀어주는 게 우선시돼야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거지. 강압적으로 나오면 해결될 게 뭐가 있겠나? 그리고 방금 자네 내 딸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관계의 끝이 뭐일 것 같냐고? 그 말은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혼을 생각 안 해볼 순 없잖아요. 이미 장모님 집에 왔을 때부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는데 좋게 풀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저희 엄마까지 모시고 왔어요. 이 정도 배려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이제 그만하지. 남편은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운했던 걸 알아주는 게 아닌 무조건 집으로 데려가려고만 하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나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시모에게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결국 아빠가 나서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데 남편은 끝내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 또한 산부인과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홀로 아이를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출산을 했는데도 오지 않은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서 몸조리만 끝이 나면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얼굴조차 보러 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몸조리가 끝이 나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었을 때 이혼 서류를 들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서류를 찢어 버리더군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가지고 오면 내가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고 아이 양육비 받아갈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차라리 이혼 안 해주고 살면 되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혼 서류 던져주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냐? 인생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줄 알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너야말로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난 거 아냐? 출산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산부인과에 아예 올 생각도 안 했잖아. 출산 전에 못 왔으면 출산 후에라도 와서
당신 딸 얼굴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 이미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 아들을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성별을 몰랐을 때처럼 나와 아이한테 엄청 잘해줬겠지. 출산할 때 오지 않았던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난 거고 더 이상 관계 유지할 생각조차 없어. 네가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이혼 안 해준다 해도 결국 소송으로 가면 끝이야. 너는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되고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텐데 서로 굳이 그런 싸움을 만들어야 되겠어?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으로 나와.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네, 집사람 들어왔는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혼 서류부터 난리네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갈 거라는데. 아, 당장 오신다고요? 네,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을게요. 가족들 다 온다고요? 아,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오세요. 남편은 갑자기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 옷깃을 잡더니 갑자기 거실로 사정없이 패대기를 쳤어요. 몸조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넘어지는 순간 팔로 몸을 지탱했다가 손목이 꺾이게 되면서 상당한 통증을 유발했어요. 발목이 삔 것 같아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남편은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현관문 앞에 서서 가만히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저항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결국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현관문을 열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오면서 대충 얘기 들었지만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뭐 어쩌자는 거니? 이혼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출산날 가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저번에 내가 사돈댁에서 뭐라고 그랬어? 손녀딸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잖아. 아들 손자였으면 신발 신지도 않고 뛰어갔지.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 아들이 결국 위자료 토해내야 될 텐데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너를 놔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아이 만드는데 신경 좀 써라.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하려면 손자 하나는 건네주고 떠나야 우리도 위자료를 줬을 때 아깝지가 않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조장부터 기강을 잡았어야 엄마를 어려워했을 텐데. 새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른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있어? 오빠도 참 한심하다. 여자 하나 구워 삼지 못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내가 오빠였으면 반불구로 만들어놨지. 잘난 집안도 아니면서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요. 나는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같은 피가 섞인 아이잖아요. 손녀딸이라고 이렇게까지 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내 딸을 가족으로 받아줄 생각 없으면 이혼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전에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쳐서 팔목이 꺾은 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집안과 가족을 만들려 했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고 역겹네요. 다들 비켜요. 제가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를 가로막더니 몸을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목이 안 좋아 저항을 못하는 걸 알곤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나와달라면서 어깨로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현관문을 잡는 순간 시모는 자기를 건드렸으니 쌍방이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습니다. 신우도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달려와 시모를 거들었어요. 집안은 격한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에게 사정없이 물건을 던지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한 시모 때문에 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멈췄어요.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겨우 밖으로 나가자 주민들은 경악을 했고 저는 그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법정에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이라서 쓸모없다며 친자 포기각서와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낸 뒤에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 딸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이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도 중간에 몇 번 재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제가 딸에게 상당히 많은 걸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한 번 있었던 저는 재혼 생각을 접고 온전히 제 딸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 수석 검사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직업의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좋은 날이 찾아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고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제 딸은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검사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서로 행복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결혼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딸을 위해 앞만 보며 살아왔던 과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렇게 신부대기실에 있는 제 딸의 이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하객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 누군가 멀리에서 저를 보며 반갑게 웃으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전시댁 식구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좋은 날 내가 빠져서야 되겠니? 내 딸 말이 맞네. 아주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어. 너는 세월이 지나도 얼굴 하나 바뀌지 않았구나. 요즘 먹고 살기 좋은가 봐. 자식 덕에 얼굴이 폈네. 최근에 내 딸이 사위와 이혼 문제로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너를 봤다지 뭐야. 검사복 입고 있는 여자와 대화 중인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너와 헤어지는 모습을 본 뒤에 여자 검사한테 너 이름을 말했는데 걔가 글쎄 자기 엄마를 아냐고 물어보는 말에 조카인 걸 딱 알 수 있었대. 우리 얼굴은 전혀 모르니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너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멀찍이 상황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우리 소녀딸이 검사 사위와 결혼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 내 손녀 결혼식에 할머니가 빠져서야 되겠어? 우리 오빠가 없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 키워놓으셨대? 내 자식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듣고 돈만 뜯어가기 바쁜데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했네? 27년 만인데 우리 조카랑 사진 한번 찍어야지. 엄마, 신부 대기실 저쪽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게 될 텐데 미리 얼굴 도장 찍어놔야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딸 결혼식 망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가. 누가 내 손녀고 조카야? 정신들 나갔어? 전 시부모와 신우는 제가 말리는데도 무작정 밀고 들어갔어요. 전시댁 때문에 소란스러워지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일단 더 이상의 소란은 피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그 사람들을 내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전시모는 다리가 불편한지 쩔뚝거리면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친할머니야. 27년간 얼굴을 못 봐서 할미 얼굴을 기억 못하지? 얼마 전에 너희 고모가 법원 갔다가 너희 엄마 이름 불렀었잖아. 기억나지? 그때 우리 손녀 소식 듣고 할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동안 아주 잘 자라줬구나. 너희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많이 보고 싶을 텐데 결혼식 끝나고 인사 와야지. 너희 아빠가 자기 딸이 검사가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니? 결혼식 끝나고 우리 진지하게 대화 좀 잠깐 나눌까? 할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랑 이혼하고 몇 년 뒤에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었거든. 전날에 눈이 살짝 왔었는데 돈 벌러 나갔다가 발판에 미끄러져서 발층에서 그대로 추락을 해버렸다. 생명은 다행히 건질 수 있었지만 척추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평생을 누워서만 지내야 됐거든. 이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그동안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어야 했어. 지금도 빚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손녀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런 걸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지? 해 뜰 날도 찾아온다더니 우리 손녀딸이 할미가 앞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려고 검사까지 되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대충 상황을 보니까 너도 아직 재혼 안 한 것 같은데 내 아들과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그래도 우리가 안 좋은 기억만 있던 것도 아니었잖아. 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너 가고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졌어. 시모는 27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탄을 하면서 제 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시모는 혼주복까지 입고 내 손녀 찾으러 왔다면서 제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만 전시댁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보고 일단 진정하라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딸도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감정 조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신우는 제 딸에게 찰싹 붙어서는 자기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손까지 올린다면서 애들만 줄줄이 싸질러 놓고 일할 생각도 없이 돈만 빨아간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예식 시작 안내방송이 나왔고 그제야 전시댁 사람들은 제 딸에게서 떨어졌어요. 전시모는 제 딸이 검사인 걸 알게 됐으니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면서 핏줄은 거부할 수 없다고 빨대를 꽂으려는 행동을 보이길래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제 딸의 결혼식은 시작이 되었고 예식 노래에 맞춰 입장을 하던 그 순간 수석 검사인 제 딸이 입장을 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게 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더니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무작정 앞만 보며 걸어갔어요. 그렇게 제 딸이 걸음을 멈춘 곳은 하객들 사이 틈에 서 있던 전 시부모와 신우였습니다. 딸은 전 신우의 손가방을 뺏어들더니 가방을 뒤집어 열어 안에 있던 물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고가의 금품들과 핸드폰들이 쏟아져 나왔고 전 신우는 허겁지겁 떨어진 금품들을 급하게 줍고 있었습니다. 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 시부모가 들고 있던 가방도 빼서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부의 가방에서는 고가 시계며 외제차 차키까지도 나왔었네요. 하객들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바라보더니 하나둘 자기 물건이라며 급하게 줍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왜 그쪽 거야? 내 거지.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 거라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머니 허락 없이 가방을 뺏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까부터 가방 틈새로 금품들이 몇 개 보였는데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손버릇은 때를 안 가린다더니 눈에 보이는 금품들을 보니까 손버릇을 제어할 수 없었나 봐요. 손녀 결혼식인데 어떻게 제가 초대한 분들의 금품에 손을 댈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고가의 차량에 차키까지 훔쳤다는 건 그 안에 있는 금품들까지 전부 다 털어갈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그쪽들과 연을 끊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할미를 감옥에라도 쳐넣겠다는 거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징역살이를 해야 되겠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짓을 하겠니? 네가 내 소녀딸이니 대신 책임져 줘야지. 이건 내 손에 들어온 거니까 무조건 내 거다. 27년 만에 할미 얼굴 봤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왜 당신의 손녀딸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박 검사님, 이분들 당장 경찰서로 좀 연행해 주세요.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증거물 확보하시고요. 금품들은 신분증 확인하고 전부 다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쪽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 손버릇을 보니까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콩밥 좀 길게 잡숴야 되겠네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제 딸은 전시댁 사람들의 가방에 들어있는 금품들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범행이 또다시 시작됐을 때 제 딸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현장을 잡게 된 거였습니다. 전시댁들은 많은 하객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몸을 부딪히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빼돌려 본인들 가방에 넣다가 제 딸에게 걸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제 딸은 결혼식에 참석한 동료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잠깐 맡기면서 결국 전시댁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되었고 상황 정리가 전부 다 끝난 다음 결혼식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사위가 이번 사건을 전담하게 됐는데 정가가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특히 전신우는 정가 6범이었습니다. 전신우의 남편도 사기절도 정가 4범이었네요. 전시모와 시부 또한 정가 2범으로 이미 몇 번 형을 받고 나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딸이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응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사이는 현재
전 신우에게는 징역 5년, 전 시부모에게는 징역 3년형을 판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판사는 사위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27년 만에 보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제 딸의 결혼식에서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지른 거에 대해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제 딸이 태어나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검사됐다고 빌붙으려 했던 그 집안 사람들의 최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27년 동안 응어리졌던 과거의 아픔을 이제야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딸이 믿음직스러운 사이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 자신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부터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전 그날의 안 좋았던 기억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영정사진에 오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한창 단풍이 짙게 물들었던 시기라 부모님께선 단풍 여행 가신다면서 주말에 저와도 함께 가길 원했는데 저는 그때 특근을 해야 돼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 자리일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복 사고가 났었고 저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날들이었지만 친척,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같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한참 어린 남자 직원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도와줬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남자 직원에 대해 뒤늦게 알고 보니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회사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까지 여의고 많이 힘들 텐데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와 남자 직원이 잘 되길 은근히 바랬지만 그건 직원들의 바람일 뿐 저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었고 남자로서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인 반면에 그 남자 직원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에겐 남자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으로만 보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태라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랐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호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쁘지 않은 관계로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결혼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 거품물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사람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상당했었고 결국 그 사람의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모든 걸 저 혼자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서툴렀었고 결국 이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시댁 생활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남편이 안 볼 때면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한테 시모와의 갈등 문제를 털어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고 변해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은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줬는데 뭐하러 당신한테 함부로 하겠어? 그냥 당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엄마가 나랑 결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 만큼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신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어.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잘 지내야지. 나야말로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어머님의 행동들이 점점 지나쳐가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나도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겠어? 당신한테는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갔을 때 내가 말 좀 잘해볼게.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땐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줘. 집에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속이 좁지는 않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고 내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거든. 남편은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점이 서운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시모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계속 흘러가는 것보단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 다시 시댁을 가게 됐을 때 저는 남편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막대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해서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냐고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던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을 듣게 된 이후 너무 큰 실망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기준에선 엄마의 행동이 심했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일 뿐이잖아. 내가 봐도 너무 굼떠서 답답하긴 하던데 나이가 30대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한 템포 느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지. 좀 더 빠릿하게 움직여봐.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집 가정부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지지 않고 땀 흘리며 집안일 하고 있는데 시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한계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 몸이 굼뜨다고? 힘들어하는 나를 봤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집안일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킨 건데 내가 손대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 보고만 있는 거라고. 무슨 대화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내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니? 빨리 가서 집안 청소 마저 해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에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싹 다 해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예전에는 삭신이 다 쑤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며느리를 드릴 걸 그랬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니까 집안 청소 끝나면 바로 저녁 준비해라.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왔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지.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갈비찜 먹는다는 말에 들떠서는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갈비찜 먹을 수나 있겠어?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굶뜨니까 우리 엄마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나한테 집에서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당신 행동부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저번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엄마 집에 다녀가고 이 사람이 집에서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는데 나한테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결혼했는데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를 대하는 행동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 서운하다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냥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엄마가 집안일 좀 시켰다고 또 나한테 달려와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나에 대해 불만을 내 아들한테 털어놨었다고? 그렇게 되면 모자지간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모르니? 너는 내가 나쁜 시애미가 되길 원하는 거지? 너희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다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나한테 불만을 가져? 어머님,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 안 볼 때면 막말에 물건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저야말로 어머님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생각을 해봐라. 내 아들은 20대 초반인데 너는 30대가 넘어갔잖아. 한두 살도 아니고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이 정도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야. 다른 집안이었으면 결혼 허락해 줬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아들과의 분열을 조장해? 너는 오늘부로 내 며느리가 아닌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부로 여길 거다. 요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까지 늘었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맞아도 싸지.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너 오고 나서부터 살고 싶지가 않아. 시모는 저에게 현관 앞에 있던 긴 장대를 꺼내들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남편한테 자기 험담하며 고자질했다고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는데 그 상황에 남편은 도망치다가 더 크게 다친다면서 몇 대 맞고 끝내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태도가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가 방에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모의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무관심과 저를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점점 버티는 게 힘이 들어갈 때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남편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이 실망스러웠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각방을 쓰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붙잡았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망설이지 않고 발길질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나는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 이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놔주겠대? 네가 나를 거부하면 할수록 나는 더 거칠게 행동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 애 만들어 올 거냐고. 당신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데 내 생각도 그렇거든. 당신이 나랑 결혼을 했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겨드려야 하니까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내 뜻에 따라. 한 번만 더 저항하기만 해봐. 너 지금 뭐하냐? 여기서 도망가봤자 집안이야. 이리 오래도.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술을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잠이나 자.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남편은 인사불성이 돼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저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보일 정도로 인간 이하의 행동에 저는 손을 올렸고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그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무력을 행사했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저는 그날 이혼하겠다며 소리치자 남편이 시모까지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모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이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며 원하는 걸 얻으려면 손주 하나 낳아주고 가야 할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길래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손버릇이 시모를 그대로 빼다 박았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모에게 돌진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술에 취해 그대로 뻗어버려 시모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길래 달려가 뻗어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며 부모를 잃은 아픔을 본인이 채워주겠다고 제 마음을 뺏었던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을 향해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는 걸 보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눈빛과 얼굴에 시모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술에 취해 깨어나지도 못하는 남편과 저를 막대했던 시모에게 질려버린 이후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꾸역꾸역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남은 인생 동안 2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좁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인간 쓰레기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15살 정도 많은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죠. 남자와 항상 거리를 두고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제 얼굴엔 항상 그늘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마음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먼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냈고 저는 그 말을 듣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너무 똑같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한 상태였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형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기쁜 날이었고 가족들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하필 그날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했던 버스와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의 부모는 숨을 거뒀고 아내분은 어린 딸아이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 채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 놀랐었고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타고 있던 버스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놀라움에 서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잘 통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과거에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저였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을 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던 딸아이가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고 거의 엄마로 여길 만큼 붙어 다녔던 터라 또다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에 감동받아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둘 낳아 큰딸과 아들 둘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고 60 가까이 되는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평화롭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39살인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보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할 남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인사 온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남편도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제 딸과 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전 남편을 강하게 붙잡아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전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당신 맞지? 똑쟁반 나라는 거 보니까 여기 가정 보러 들어왔냐? 얼굴 안 본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예전보다 얼굴 색깔이 많이 좋아졌네. 여기 집안 사람들이 잘해주나 봐. 앞치마 벗으면 이 집안 안주에 있는 줄 알겠어. 예나 지금이나 몸이 굼뜬 건 여전하네. 아이고 하상아. 그렇게 서빙해서 돈 받아먹고 살 수 있겠냐?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 집안 재산이 570억이나 된다면서? 그 정도 재력이면 남은 인생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쓸데없는 의심 받으니까
이제 그만 비켜줄래?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 원래 내 계획은 혼전 임신이었는데 이 집 아가씨가 워낙 비싸게 굴어야 말이지.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호텔 근처에도 못 가봤다.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혼전 순결이야? 이 집 아가씨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 아빠처럼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좋댄다.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집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듣고 굴러 들어온 돈다발을 걷어찰 순 없잖아. 최대한 비위 맞춰주면서 살살 꼬드겼지. 몇 년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그래서 네가 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뜯어 말릴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까지 게 쳐다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전 남편은 저를 밀치며 거실로 나갔어요.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제 딸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 찬 눈빛을 보니 상처 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태껏 남편의 아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웠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만큼 제 두 아들들보다 큰딸에게 애정이 많은데 전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제 딸은 30대 후반이고 전 남편은 50대 초반이니 남편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현재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전 남편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남편에게 알리려고 잠깐 대화 좀 하자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아직 서로가 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수선한 자리에 딸이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시켜주려 할 때 전 남편이 자기가 전 남편이었다는 걸 말하게 될까봐 당황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말을 붙여왔어요. 저기요. 일단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오늘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거든. 엄마, 중은 씨랑 아는 사이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중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안 보여준 거예요. 나이 차이 때문에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정연이 너희 엄마란 말이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런 집안에 이 여자가 안주인 일이 없다고. 방금 전까지 떡쟁 만들고 정신없이 음식 나르고 있었잖아. 정연이 너희 집에 가정부가 몇 분 계신다며. 그럼 내가 자각한 거였어? 아유, 이런 몰라 뵀습니다. 그게 인사냐? 내가 네 장모다 이놈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너까지 게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정연아, 내 입으로 밝히긴 그렇지만 저놈은 내 과거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전 남편이었다. 너한테 접근했던 이유는 집안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실토했어. 방금 전까지 대화했었고 네가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문제인데 시간 더 끌어봤자 좋아질 건 없을 것 같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일어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과 제 딸은 눈앞에 보이는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눈빛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전 남편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사정없이 절편으로 얼굴에 뺨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이성을 잃게 되자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전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는데 전 남편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180도 변해버린 전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뺨에 손을 올렸고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남편과 제 딸이 옆에 있어줬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고 무시당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든든한 남편과 제 딸이 저를 전 남편에게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내쫓겼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번 일이 있고 난 이후 딸에게 아빠 같은 남자도 좋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진중한 사람 찾아보라고 좋게 설명해 주었네요. 제 딸은 아직까지 혼전순결을 유지하면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처음 소개해줬던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딸이 임신을 했다면 그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불행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이 처신을 잘한 것 같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제 딸이 약사인데 전 남편이 제약회사 부장으로 있으면서 치근덕거리며 접근했고 야무진 제 딸은 여러 번의 구애에 결국 넘어간 눈치였어요. 전 남편의 부모가 최근에 병들어 하나둘 떠나면서 치근하게 다가오니 딸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좋게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네요. 두 번 다시는 전 남편의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결국 제가 원하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받는 상처 또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 나게 되자 더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으로 약까지 복용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건 저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워진 모습들까지 더해져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녁에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불임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외박이 상당히 잦았었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차가워졌고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남편과 닮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충족해 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나오게 만들려는 행동으로 보여 집에 들어왔을 때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날 외박을 했던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시모의 막말뿐이었어요. 임신도 안 되면서 남편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며 얼마나 힘들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 한 통 한 이후 3일 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어? 아무리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집에는 들어와야지. 연락도 없이 3일 만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언제 들어오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무슨 참견이야? 어차피 우리 관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관계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그리고 이혼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불필요하게 끌 필요는 없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당신과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임신 안 하고 싶었겠어? 나도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었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 시키는 건 다 해봤잖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병원에서는 불임을 확정지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뀐 거고 그동안 내색을 안 한 것뿐이지 나도 다 느끼고 있었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데도 참고 있었던 건 당신한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지쳤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 있어?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고 이제 남이 될 텐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뿐이야. 남편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보인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편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10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사용해왔던 제 물건들과 옷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순식간에 펼쳐진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데 흥분한 남편은 저를 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붙잡아 집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남편의 행동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뿌리쳐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버려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쏟아졌는데 남편은 제가 본 앞에서 벽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떼어내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래도 10년간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남편은 저와 함께 사는 게 결혼 액자를 깨부술 만큼 싫었다는 걸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조금의 감정도 없이 밖으로 내쳐 버렸네요. 그리고 산산조각 깨져버린 액자까지 저에게 던진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확고하게 얘기한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널브러진 물건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버린 걸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저분한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남편한테 많은 실망을 했어요. 부모님께선 남편의 집에까지 찾아가 얼굴 보면서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만나주려 하지 않자 부모님께선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제 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걸 아시면서 10년을 손해봤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제 딸한테만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천서방은 제 딸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죠?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천서방은 전부 다 지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을 제 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본인은 건강하고 문제없다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걸 무시하고 있었으면 그건 천서방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무작정 제 딸한테만 탓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저희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혼 소송으로 마지막까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검사해봤을 때 충분히 건강하다는 결과 나왔었고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건강은 하지만 당신의 정자가 건강하다고는 안 했지. 매갈이 없이 활동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임신도 하기 전에 전부 소멸된다는데 이게 왜 내 탓이라고만 하는 건데 당신도 일반인보다 개수도 훨씬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드니까 시험관 시술까지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의사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랬었는데 의욕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날에 술이나 퍼먹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갔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면서 모든 게 내 잘못으로만 몰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꼴 보는 것보다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자는 건데 10년간 손해본 세월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혼 소송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짓자고요. 내가 미쳤니? 내 아들 인생이 10년을 손해봤고 나 또한 그만큼 많이 늙었는데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소송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처음 내 아들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10년간 네가 한 게 뭐야? 남들은 부부끼리 서로 눈만 맞으면 임신이 된다는데 너는 남들 다 되는 임신 그거 하나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돈이 깨졌어? 그런데 나보고 좋게 넘어가라고? 오늘 너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 했으면 바로 머리털 전부 뽑아버렸을 거다. 너는 우리 집안에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으면 벌써 애가 10살이다.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해왔었는데 등 돌리면 남이라더니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결국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저희 가족도 감정이 많이 상했던 터라 똑같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지저분한 싸움으로 이어졌고 법적 싸움이 꽤 오래 지속되어 가자 제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우울증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정신과 담당 의사는 10년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간절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남편에게까지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약 용량을 더 늘려서 다시 처방받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증세가 심해져 제 곁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에게 전송된 사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시모 옆에 낯이 익은 한 여자가 시모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여자의 배는 만삭이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 소송 중이니까 법적 싸움이 끝나면 남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인데 시모 옆에 있던 만삭의 여자는 누가 봐도 이혼 소송 기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저 몰래 꾸리고 있던 걸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보낸 문자 한 통에 화가 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려는 순간 뒤이어 시모에게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시모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법적으로 아직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엄연한 불륜관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사람들인데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였죠. 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라면서 지긋지긋했던 며느리 갈아치워 속 시원하다며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던 문자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 전화를 받던 시모는 예상대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라.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랑 전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이 사진 누구에게 보내주려는 거였어요? 딱 보니까 친구분한테 전송하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정신없었나 봐요. 사진까지 잘못 보낼 정도로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새며느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여자 만삭이던데
그럼 저와 이혼 소송 문제로 얘기하기도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낼 거면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냈어야죠. 친구분한테 제 욕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에구머니나. 내가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닌데? 그건 네가 착각한 거다. 아직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니? 멍청하게 너한테 돈 나가는 행동을 하겠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전화번호를 차단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겠다. 아, 그래요? 저는 또 문자에 우리 새 며느리라고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이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새 며느리를 벌써 드린 줄 알았죠. 저도 어머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뿐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보낸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요. 제주도로 여행 간 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이와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제 마음 한쪽에 불편했던 거를 좀 풀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들어갈 객실보다 좀 더 좋은 객실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던 여자도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워서 임신하게 만든 여자도 아니라면서요. 잠깐 안내 데스크에 호텔 지배인이나 관계자분 좀 바꿔주시겠어요? 결제는 제가 바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시모는 태도가 바뀐 제 모습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객실을 최고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말이 싫진 않았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시모는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길 원했어요. 그렇게 호텔 관계자분과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저는 지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배인과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시댁 식구들이거든?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거기 임신한 여자 있을 거야. 나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너한테 하나 부탁 좀 하려고 하거든? 일단 내가 최고가 객실로 올려준다고 하면서 의심 가지 않게 말을 좀 해놨거든. 미안하지만 돈은 줄 테니까 객실 좀 올려주고 내가 갈 때까지 나 없는 동안 네가 그 사람들의 의심되는 행동들 좀 증거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제주도에 많고 많은 호텔 중에서 하필 내 친구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에 들어갈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래, 고마워. 지금 당장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이 문제 해결되면 나랑 밥 한 끼 하자.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호텔은 제 친구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저는 시모의 긴장을 풀게 만들어 제가 모르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받아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부탁으로 시댁 가족들을 감시했고 저는 급하게 제주도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상황을 제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와 전화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 두었었고 남편이 저 몰래 그동안 외간 여자를 만나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제주도로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네요. 사진 속의 내연녀와 시댁 식구들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 직감이 맞는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졌던 건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면서 호텔에 도착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곤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찍혀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까 하도 정신없어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낸다는 게 걔한테 보낸 거 있지? 내 친구 황정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잖아. 며느리라고 저장해 놓는 것도 싫어서 바꿔놨더니 이산환이 났네. 아니라고 잡았다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던데.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갑자기 나한테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다고?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니까? 걔가 임신하려고 그동안 가족들 신경이나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사람 봐봐요. 딱 한 번이었는데 바로 임신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이겠어요? 걔가 100% 잘못인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면서 고집을 부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그게 여자예요? 어찌됐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법정에선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시댁 식구들 몰래 찍어두었던 영상의 대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내연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분식류를 자주 포장해와서 맛있다고 극찬까지 하며 거의 매일 먹던 남편이 알고 보니 둘이 눈이 맞아 붙어있던 거였죠. 저도 몇 번 가서 사 먹어보긴 했었는데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둘의 조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건네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 때를 기다렸는데 잠시 뒤 칠곡가 객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깥바람 좀 쐬고 싶다는 내연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임신했다고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졌고 몰래 숨어서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말에 저도 내연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 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연녀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날짜 계산해보니 저 사람 아이가 분명히 아니긴 해요. 뻔한 걸 유전자 검사를 왜 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분식집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 살면 그래도 돈 걱정 없이는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요. 어차피 이혼 중이고 제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번 법정 때 최대한 조율해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한 걱정 말고 그 입 좀 다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인간은 이미 나한테 푹 빠져 있고 아이만 낳아줘도 저를 떠받들고 살 정도라니까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도 자식이 한 맺힌 사람이라 친자식처럼 키울 테니 두고 보세요.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 척 절대 티내지 마요. 안 그럼 나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거야. 자식이 잘 되길 바라야지. 이 나이 먹고 무슨 양심을 따져. 그럼 나 혼자 분식집 하면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아,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어? 다시는 술 먹고 허튼 짓 안 하면 되잖아.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남편은 분식집 여자에게 완전 호구 잡힌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봤는데 엄청난 대물을 낚아버린 거였어요. 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 제가 원하던 영상들을 전부 다 확보한 뒤에 호텔 주위를 걷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에 불쑥 나타났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뒤로 낮아빠져 버렸네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겼지만 제가 내밀었던 증거물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법원에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제주도 호텔 최고가 객실 요금까지 포함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모의 실수 하나로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정한 선택을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제가 굳이 그 인간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재 내연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인 줄 알고 집안에 경사 났다며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남의 자식 평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후회 없고 다시 시작되는 제 삶이 행복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